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위기 시작될 겁니다. 앞으로 여유 자금이 없어서 부채가 많은 분들은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경제 위기는 뭐 매일같이 얘기하죠. 이 사람 볼 때마다 이런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볼 때마다 이런 얘기해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왜냐? 위기가 맞으니까. 뭐 저 말고도 유튜브 관련 이제 주제 보면 이런 경제 위기 관련 영상들이 너무 많아. 특히 최근에 와가지고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경제 위기라는 것보다 일단 서민들이 위기예요. 서민들이 엄청난 위기야. 예.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좋잖아요. 예. 지금 일자리 사정이 안 좋고 기업들 실적이 안 좋고 그리고 요즘에 뭐 상권들도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여유가 없어지고 그 주머니 사정이 안 좋고 걱정거리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많이 예민해지고 멘탈이 약해지고 자존감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자체가 위기예요. 많이 위기입니다.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 여러분도 이제 뭐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 만나면 자꾸 우는 소리예요, 우는 소리. 어, 안 좋은 얘기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 좀 몸을 많이 사리게 되죠. 예. 요즘 뭐 직장 다녀도 뭐 분위기 좋은 곳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회식 같은 것도 안 하고 송년회도 이제 뭐 간소하게 하고 뭐 그런 거 많죠. 회사가 잘 돌아가고 분위기 좋으면 송년회 하겠지. 거창하게 하겠죠.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는 곳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 분위기가 안 나. 예, 많이 안 나요. 뭐 지금 길거리 가보면 이제 뭐 이제 굿바이 2025 이런 뭐 현수막도 보이고 뭐 트위도 보이긴 한데 예전보다 확실히 좀 약해진 것 같아. 확실히. 예. 이제는 뭐 연말 특수 같은 것도 없어요. 예,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이제 마지막 노리는 게 연말 특수거든요. 연말 되면 사람들이 이제 뭐 밖에 나가가지고 돈 쓰고 이제 술 마시고 놀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연말인데 조용합니다. 많이 조용해요. 평일이면요. 번화가에 사람이 없어요. 가게도 사람이 없어. 예. 주말에 겨우 사람들 몰리는데 사람들 몰려도 예전처럼 돈을 안 써요, 이게. 뭐 간혹 이제 보다 보면 댓글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붕어 형, 경기 안 좋다면서요. 제가 주말에 그 시내 갔다 왔는데 사람들 많던데요. 음식점에 자리 없던데요. 꽉 차 있던데요. 경기 안 좋다면서 이런 댓글 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주말 피크 시간 때문에 골라서 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말 피크 시간이 아니라 평일 낮에 가보셔야 돼요. 한산합니다. 정말 한산해. 여기가 사람 붐비는 곳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뭐 대한민국 자체 위기다 이런 것보다 일단 개인이 위기예요. 엄청난 위기야. 왜 그런 말하잖아. IMF 때는 기업이 위기였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위기라고. 예. 왜냐 지금 위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 개인들 중에서. 일단 지금 여윳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돈을 제대로 안 모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왜냐 자기가 버는 것 대비 소비 수준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예. 지금 1인 가구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난 당장 꼭 때리는 사람들이 1인 가구, 1인 가구. 혼자 사는 분들. 서울 같은 데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그분들이 분명히 저축을 많이 못했을 거예요. 빠듯할 겁니다. 서울도 알다시피 물가가 많이 비싸잖아. 주거 비용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나가는 게 많잖아. 그래서 별로 별로 이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많이 못 모았을 것 같아, 이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돈이 빠듯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서울대 뭐 직장 다닌다고 다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에요. 서울도 박봉 많아요. 엄청 많아요.
뭐 서울에서 그런 메이저 공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뭐 방송국, 신문사, 뭐 대기업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지 이게. 대부분 이제 서울에 이제 그 빌딩 안에 있는 일반 중소기업 다니겠죠 이게. 근데 월급 정말 짜요. 서울도 신입사원 월급이 그 중소기업 월급이 한 월에 200에서 220입니다. 집하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뭐 방세 내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 쓰고 식비 쓰고 하면 남는 게 거의 없어. 그래서 걱정되는 게 아마 내년 되면 그 1인 가구들이 좀 잘 버티고 살 수 있을까? 이게 걱정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사치를 부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제 좀 빚을 갚으려고 하는 분들, 그분이 진짜 문제죠. 예. 사람들이 좀 그동안 좀 방탕하게 사신 분들이 많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근데 문제는 방탕하게 살았으면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 책임을 지는 게 쉽지 않아 이게. 예. 그러니까 대출받았으면 갚아야죠. 근데 갚아집니까? 잘 안 갚아지잖아. 예전에 그런 뉴스 본 것 같은데 청년들 요즘에 뭐 그 전담포 많이 이용한다고. 전담포 왜 이용하겠습니까? 은행에 돈을 못 빌리니까 전담포 이용 거죠. 물건 맡겨가지고.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물건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대 이게. 그래서 난 가장 걱정인 분들은 좀 개인 채무가 많은 사람들. 이분들이 걱정이에요. 전 나라 걱정보다 이분들이 가장 걱정됩니다. 예. 당장 모은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직장이 불안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빚이 많은 분도 있어요. 이게. 근데 서민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사신 분이 많았다는 거죠. 좀 돈을 제대로 안 모으고 열심히 안 살고 거기다가 쓸데없이 대출 많이 받아서 빚을 많이 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게.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내년 되면 정말 좀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민은 원래 적게 쓰고 아껴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모아서 좀 미래를 봐야 되는데 좀 그렇게 사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고 스마트폰도 좋은 거 쓰고 차도 굴리고 할 거 다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할 거 다 하고 살았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 책임값이 엄청 무겁죠 이게. 특히나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더 책임지기 힘들죠. 예, 지금 또 이제 간당간당 하신 분도 있는데 아마 그분들 내년이 정말 힘들 겁니다. 예.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미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죠. 단지 대비 안 하고 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뿐. 저도 서민이지만 요즘 서민들은 예전처럼 악바리 정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좋은 차도 많이 굴리고 헌옷수건 보면 멀쩡하고 입을 만한 옷도 많이 버립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으로 일반화되어서 안 간 사람보다 간 사람이 더 많고 당장 여유가 없어도 남에게 지쳐지거나 꾸리는 거 싫어하는 서민들이 많아서 소비를 많이 합니다. 확실한 건 예전처럼 아껴 쓰고 낭비 안 하고 합리적 소비만 하며 사는 분들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가진 거 없고 잘난 거 없는 서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경제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처가 안 되는 거고 라고 적어줬습니다. 굉장히 뼈 때리는 말이죠. 그렇죠. 서민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당장 위기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위기였어. 왜 서민들이 위기인지 아세요? 여유가 없거든요. 돈이 쪼들리거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쪼들린다는 게 위기죠. 여유가 없다는 위기 아니겠습니까? 원래 서민들 여유가 없었어. 근데 가면 가서 여유가 더 없는 거죠, 이게. 예. 사실 뭐 지금 기업들보다 가장 걱정이 되는 사람은 서민들 본인 자신이야. 예. 지금 보면 좀 근시안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예.
멀리 보지 못한 사람이 많아. 돈을 안 모으고 사니까. 돈을 좀 모으고 목돈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좀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근데 돈을 안 모으고 사실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뭐, 돈 나갈 게 많아가지고, 뭐, 그때그때 맞춰 살다 보니까, 뭐, 지금 와서 돈이 없는 걸 얘기하지만,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변면처럼 느껴집니다. 예.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서민들은 지금 가계 경제가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생각해봐. 지금 가계부채 좀 늘어나고 있잖아. 빚은 점점 늘어나는데, 빚이 점점 못 갚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민들 자산도 점점 안 늘어나잖아. 서민들 자산 늘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모아야겠죠. 돈을 안 모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서민들은 오래전부터 위기였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와서 느끼는 거죠. 원래부터 위기였는데, 이제 뭐 뉴스에서 이제 위기다 떠들고, 자신의 사정이 안 좋아지니 그때 와서 느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느꼈어야 되는데. 원래 서민들은 그렇게 뭐 대단한 직장을 다닌다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돼. 준비를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막상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이게. 막상. 항상 서민들은 뭔가 좀 안이하게 살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뉴스에서 뭐 경제 안 좋다 얘기 나오면 그때 와서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뉴스에서 얘기할 때 됐으면 이미 늦은 겁니다. 뉴스는요, 느립니다. 한참 느려요. 뉴스는 항상 일이 뭔가 터질 때 터지고 나서 얘기합니다. 뉴스를 보고 대체한다? 아니에요. 뉴스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거를 보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얘기할 정도면 이미 심각한 겁니다. 많이 안 좋은 거야, 이게. 저도 서민이지만 요즘 서민들은 예전처럼 악바리 정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바리 정신이 뭘까? 그런 거죠. 뭐냐 하면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살 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부모님 살 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부모님 같이 살 때 보통 아버지 외벌이로 먹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가정주부고. 대부분 그런 집안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돈 모아서 어디 굴러갔어. 근데 한번 생각해봐. 우리 아버지 월급이 많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서 이 돈 모아서 뭐 집 사고 다 한 거지? 물론 그땐 집값 싸긴 했어. 그래도 월급 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해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헝그레하게 살았어. 대부분. 그때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외식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외식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집 많았어요, 여러분. 밖에서 음식 먹었으면 애들이 자랑했습니다. 밖에 나 맛있는 거 먹었다고. 뭐 지금은 그게 흔하지만 옛날에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집밥 먹었습니다, 집밥. 예. 짜장면도 자주 안 먹었어. 기억 안 나십니까? 외식 같은 거 거의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식비가 많이 안 나갔죠, 옛날에 비해서. 그 전기나 수도 같은 거 아껴 쓰고, 옷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새 옷 사가지고 입힌 것도 있지만, 옆집에 이제 뭐, 나보다 나이 많은 형이 있고 하면 물려있고 그랬습니다. 반찬 같은 것도 이제 웬만하면 있잖아요. 집에서 만들어 먹고. 예. 그러니까 돈 쓸 일이 많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게 아껴 쓰고, 적게 쓰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사 가가지고 아파트 사고 그랬던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뭐 돈 모으기 좋았고 돈 벌기 좋았으니까 뭐 집 사기 좋았다 그 말 틀린 말 아닌데 지금 젊은 사람한테 80년대 90년대 가서 살아라 하면 못 삽니다 이게 너무 열악해가지고 못 살아. 그때는 막 조인트도 많이 까고 욕도 막 많이 하고 인권도 없고 그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버틸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있잖아요. 정말 억척하게 살고 정말 적게 쓰고 낭비 안 하고 사는 분들 찾기가 많이 힘듭니다. 지금 그렇게 살면 욕먹잖아. 짠돌이 짠순이. 청승맞게 산다고 욕먹잖아요. 물론 너무 적게 쓰고 너무 진짜 자린고비처럼 살면 문제 되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쓰고 살아야죠. 좋은 차도 많이 굴리고 헌옷수감 보면 멀쩡하고 입을만한 옷도 많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어요? 헌옷수감 보면 이제 안에 이제 공간이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헌옷수감 위에다 옷을 올려놨어. 근데 옷이 멀쩡해. 메이크 옷이야. 못 봤어요 그런 거? 그런 거 한 번씩 있어요 이게. 그리고 왜 보면 여러분들 왜 낡은 어떤 빌라나 이제 원룸 보면
건물은 낡았는데 차는 좋아. 그런 거 많이 보죠. 동네는 허름한데 차는 막 신차야. 카니발 신형. 아니 가족도 없는데 카니발 끌어. 그리고 뭐 페리쉐이드, 아니 G80, 아니면 이제 뭐 BMW 520. 요즘에 520보다 이제 요즘에 SUV 차가 인기 많잖아. 쿠페형 차가 인기 많으니까 X3, X4, X5 이런 차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네가 엄청 흐름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물론 정말 돈이 많아서 모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돈이 많다기보다는 월급 받는 돈에 다 차에 꼬라박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카푸어가 많은 거야. 카푸어의 대부분은 서민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폼생폼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보면 꼭 잘 살아야 여행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못 살아도 여행 갑니다. 백수도 여행 가요. 여행 간다니까? 아니, 여행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뭐 배우는 게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값비싼 소비 아닙니까? 엄청나게 값비싼 소비 아니야? 여행 2박 3일 갔다 온다 해도 보통 150이 200 깨지잖아. 일본 간다 해도 하루치 갔다 오면 거의 한 아무리 작게 해도 50은 들잖아요. 근데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여러분. 역으로 따지면. 여행을 안 가는 돈으로 그 돈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잖아, 여러분. 보통 한 달 생활비 아닙니까? 이게 한 세 달치 생활비지. 보통 여행 한 번 가는데 150이 2만 든다고 치면. 내가 먹고 살만하고 벌이가 되면 여행 가도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먹고 살만하지 않고 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남들 가니까 인스타에 올리니까 덩달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국 사람 여행 가도 다 뻔한 데 갔다 오잖아. 남들이 갔다 하던 데 갔다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배우면 얼마나 배운다고. 그리고 요즘에 뭐 직장 그만두고 나서 뭐 여행 가는 사람들 있고 아니면 뭐 알바 해가지고 알바 돈 그걸로 이제 여행 가는 사람들 있고 갔다 오면 돈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여행을 뭔가 쉽게 본다는 거지, 이게. 근데 누가 보더라도 여행은 값비싼 소비예요, 여러분. 큰 돈이 나가는 거야. 근데 요즘엔 서민들도 여행을 우습게 알고 쉽게 보는 사람도 많잖아. 아니, 남들 다 가는데 왜 나는 가면 안 돼? 안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당장은 여유가 없어도 남에게 뒤처지거나 꾸리는 거 싫어하는 서민들이 많아서 소비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도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이 보면 유행이 민감하고 남한테 뭔가 뒤처진 거 엄청 싫어합니다. 왜 유행을 따라갈까, 유행? 내가 유행을 뭔가 따라가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관심 못 받고 인정 못 받으니까. 그래서 유행이 더 목을 매는 거야, 이게. 특히 여자분들이 그러는데 욕을, 목을 더 많이 매죠. 뭐 패션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뭐 사치품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 더 망가지는 거야, 이게. 예. 서민들이 소비를 절대 적게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해요, 여러분. 자기는 못 느껴. 왠지 아세요? 지금 평균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이 이만큼 쓰면 나도 이만큼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 지금 보면 일반 사람들, 일반 서민들 소비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엄청 올라갔습니다. 예. 신상 아이템도 많이 사고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여행도 많이 가고 문화생활도 많이 즐겨. 원래 이런 거 안 누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많이 누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서민들의 소득은 많이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는데 소비는 많이 올라왔어.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못해요. 저축을 못하고 근근히 먹고 살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때 가서 아 좆됐다 느끼는 거죠. 확실한 건 예전처럼 아껴 쓰고 낭비 안 하고 합리적 소비만 하며 사는 분들은 많이 줄었다는 거. 이거 확실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이 그나마 좀 미래를 봤던 이유는 이제 적은 월급을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그 돈을 목돈 만들어서 그래도 뭐 집 사고 하면서 이렇게 좀 버텨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어떻게 좀 나이 먹어 괜찮았던 거지. 지금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 월급 적은데 돈 모아서 뭐 합니까? 요즘 집값 비싼데. 아니, 이 월급 백나 천나 뭐 가지고 있다 해서 달라진 거 없잖아요. 저축을 뭔가 좀 등한시 한다거나 좀 부정적으로 까내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돈이 없어요, 이게. 네. 그래서 경제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예.
이런 거에 뭐냐면, 여러분 스타 해봤잖아, 스타. 스타 좋아하죠,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그러니까, 내가 토스고 상대방이 저거예요. 히드라가 러쉬가 와요. 캐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캐논 지을 돈이 없네? 러쉬하는 거 뻔해 보이는데 캐논 지을 돈이 없어. 자원은 고갈됐습니다. 남아있는 자원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속절없이 밀리는 거죠. 딱 그런 느낌이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스타를 보니까. 스타를 비하니까. 당장 이해되죠? 아니면 그런 거야. 스타 전략 중에 날빌드 많죠. 타임러시 많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 테란데 저거예요. 내가 적읍니다. 테란 날빌이 뭐가 있어요? 파이베럭 벙커링 있죠. 전진배럭 해가지고 파이베럭 찍고 HV 여러 마리 끌고 와서 벙커 짓는 거 있잖아. 앞마당에. 근데 그거 막으려면요. 미리 이제 상대방 의도를 파악해서 드론이 미리 나와야 돼. 나와가지고 벙커를 못 찍게 해야 됩니다. 근데 늦게 봤어요. 늦게 봐가지고 상당히 이미 벙커를 거의 다 지웠어. 많이 들어갔어.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예. 스타는 뭐가 중요해? 정보. 미리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내가 미리 막아야 돼. 그렇죠. 막으면 이기니까. 못 막으면 지잖아. 그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대처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경제위기를 대처하려면 일단 내가 승승미가 크면 안 돼. 승승미가 적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모아놓은 목돈이 있어야 돼. 자산이 있어야 되고 뭐 현금 달러 있어야 되죠. 그리고 확실한 직업이 있어야 돼. 고정적으로 돈이 나오는 직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채가 없어야 돼. 이러면 경제가 안 좋아도 버틸만 해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가 된 서민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상당수는 그런 거예요. 상당수는 모아둔 돈이 없고 지금 이런저런 이유 대출받는 것도 좀 있고 할부금도 있고 그리고 직장도 뭔가 불안불안하고 씀씀이는 또 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불안해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아무튼 서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한민국 위기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이미 서민이 지금부터 위기가 크게 왔어요. 이 위기를 버티느냐 극복하느냐 아니 극복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개인한테 있는 거죠. 예.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계층의 서민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소비하는 것 중에 정말 필요한 소비가 뭐가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필요 없는 소비는 내년부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좀 돈을 모으세요. 그리고 대출 같은 거 받지 마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웬만하면 존버하시고 그러면서 내년에 어떻게 버텨나갈지 예, 플랜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